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시장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아직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직 꺾이지 않은 가운데 고가주택 20% 가격에 속한 주택 고가 위주로는 떨어졌지만 그 밑으로는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주택시장과는 틀리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봐서는 임대료도 지금 떨어졌으면서 아무래도 임대료가 떨어지면 투자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 수익률도 떨어졌으면서 공실률도 늘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잠잠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길게 가면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당장은 상업용 부동산에 먼저 위기가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서 요새 부동산 관련 법규들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5년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은 환매해야 된다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시행은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분들은 의무 거주 기간을 꼭 채워야 된다는 이 말씀까지 해가지고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좀 보면요. 한국감정원이 2020년 1월 1분기 대비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코로나 영향이 정확하게 크게 미쳤던 거는 3월 뿐이라고 보면 일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도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투자 수익률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도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상가 영업자들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요. 2분기 들어서는 일부 나아지는 모습을 또 보이고도 있지만 오피스 대형 상가 위주로나 소형 상가 위주로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회복이 좀 빠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대형 상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한국감정원에 대한 상반기 2020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가격 지수를 보면 시장 임대료 변동 상황을 나타내는 임대가격 지수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와 상가 같은 경우는 중대형 소규모 집합상가로 나누는데요. 모두 다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오피스는 0.84% 하락, 상가 중에 중대형은 1.47% 하락, 소규모는 1.55%, 집합상가는 1.28% 하락한 걸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상황을 보면 소규모가 좀 하락폭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 임대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다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곱미터당 기준으로 봤을 때 오피스 기준으로 17만 2천원, 그리고 상가 1층 기준으로 해서는 집합상가는 27만 8천원, 중대형은 26만 7천원, 소규모도 2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로 보면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공실률이 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발표 내역을 보면 오피스 투자 수익률과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상가 모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로 보면 한국감정원은 분기별로 수익률을 발표를 하는데요. 1분기가 오피스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이 1.59%, 중대형 상가도 1.31%, 소규모 상가는 1.17%, 집합상가는 1.47%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기준 해가지고 보면 곱하기 4 하면 된다는 건데요. 제가 얘기 드린 시장 임대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떨어진 가운데 그 공실률도 좀 늘고 있는데요. 일부 제가 좀 몇 번에 거쳐서 영상을 올려드린 것처럼 좀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좀 회전율이 좀 느린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거는 어떻게 보면 중대형 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1분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2분기 5월달 기준으로 보면 일부 조금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좀 말씀드린 정부 재난기원금이나 지역 화폐들을 쓸 수 있는 곳은 조금씩은 살아나는 모습이 좀 보이면서 그 공실도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중대형 상가들은 그 공실률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1분기 대비 2분기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소규모는 나오지만 또 해소도 일부 되고 있다고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무래도 대구 지역, 계명대, 드람길 상권 중심으로 대학교가 개강 연기 등 매출 제한 등으로 음식점, 위락시설 등으로 매출 하락으로 인해 상권 둔화로 임대료가 크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서울 상권도 코로나 영향으로 외국인이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은 가운데 명동 상권 중심으로 관광객 유독 인구 급감, 입점업체들이 당연히 매출 부진으로 일부 TV들을 보면 명동 상권이나 유명 상권들도 유동 인구가 확 줄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상권들은 임대료가 크게 하락하면서 하락했는데도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임대료 같은 큰 상권들은 임대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크게 드는데요. 이 영향은 그 지역 화폐에 굳이 얘기하면 내수 경기만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임대료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이나 유동인구가 많아져야지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는 큰 상권들은 여전히 지금 어려우면서 개인 소규모 상권, 지역 상권, 그다음에 밀접한 주택 주변에 밀접한 소규모 상권에는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이나 긴급재원금은 도움은 좀 되고 있는 걸로 좀 말씀드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분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27일 올 5월 27일서부터는 공공분양을 받았을 때는 최대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명시를 하면서 못 채우면 주택을 회수한다는 건데요. 환매 조건을 걸었어요. 상황을 보면 공공분양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LH나 SH 공공분양을 받거나 지역구 쪽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될 텐데요.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다 공공분양이라고 해당할 수 있으면서 의무 거주 기간은 5년 채워야 된다는 말씀 드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는데요. 공공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명시를 한 건데요.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때는 5년 기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주는 거고요. 80% 이상일 때는 3년 기간으로 차등으로 의무 거주 기간을 주는 건데요. 이 의무 거주 기간 자체는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면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의무 거주 기간보다는 전매 제한을 늘린 게 오히려 더 시장에 영향을 좀 클 거라고 얘기 드리는데, 공공분양 임대를 보면 먼저 얘기를 드려보면 공공분양은 민간 분양에 대비해서도 지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나오는데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가구 1주택자들이 대부분 공공분양 임대에서 추첨 확률이 당첨될 확률이 아무래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소 3년을 채우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팔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의무 거주 기간은 3년 또한 5년까지는 오히려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큰 의미는 좀 없다고 얘기를 드려보지만, 단지 조항 자체는 그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이 투기 수요를 일부 줄인다는 명목하에 나왔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예요.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음성적으로 팔리는 것들도 일부 오늘 말씀드려보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가운데 세금을 좀 줄인다는 그 1년 미만의 분양권을 팔아도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지만,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그 다운이나 업다운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금 그 포탈이 좀 있었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런 음성적인 시장을 양성화로 돌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투기 수요는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서는 의무 거주 기간을 발표한 것보다는 그 6개월 전매 기간을 그 입주권 그 준공 후 팔 수 있는 그렇게 좀 강화했다는 게 오히려 그 투기 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될 거라고 얘기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의무 거주 기간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얘기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얘기 드린 것처럼 주택 시장은 아직 그 서울 시장이나 그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 약 20% 가격대 이상의 그 차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5월달 대비 그 소폭 하락률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하위 아파트들은 오히려 하락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지만 강남권에 고가 아파트 몰려 있는 데는 하락하고 좀 있지만, 이 양상 자체는 어떻게 될지는 그 6월 30일이 지나가면 정확한 그 변곡점 하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은 거는 6월 30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을 말씀드렸던 거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그 기준이 되고, 6월 30일 기준으로 그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 안에서 그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게 끝난다는 게 6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그 시장 방향성은 6월 30일이 지나면 곧 그 상승이냐 하락이냐 아니면 보합이냐 그 시장 방향성은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추후 영상으로 제가 전망들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이후 영상으로 해서 다시 이어서 다시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